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 한 주 시장이 꽤 힘들었었죠. 특히 마지막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위주시가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고 유일하게 그 로봇 섹터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금요일 좀 반등해 주긴 했는데 아직 좀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 추세 이렇기보다는 약간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 시장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중국에서 갑자기 그 요수수 수출 금지라는 이제 어떤 얘기가 들림으로 인해서 이 조비가 그냥 점상을 가버렸죠. 이제 아침에 그 금요일 아침 실방을 할 때 그 전날 목요일날 시간에 이제 비로 사료주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에 뛴 종목을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요렇게 시간 그 장 초반에만 강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꼬리를 다는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장 초반에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는, 뭐, 긴 꼬리는 달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그 많으신 분들한테 좀 강조해드리는 게 있는데, 물론 저의 판단이 뭐 무조건 정확하다 맞다는 아니죠. 주식은 누구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췄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단지 이 음봉, 양봉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조비도 이제 점선 갔다 풀리긴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240일선을 깨면 안 되죠. 남해학 같은 경우에 깨버렸고, 일봉에서 깨버렸고, 여기, 경로는 깨버렸고, 다시 일선이 왔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비료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친구들이 갭을 메꾸러 오거나, 다시 한번 자리를 깨지 않을 때는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뺑글 돌아서 이렇게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사실 남해학이나 경농이나 조비 월봉의 위치를 보면 물론 금요일 떴다 음봉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괜히 월봉 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쫓아가서 하지 말고 시간에 뛴 종목은 다음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초가만 제일 센 거예요. 쫓아가서 하지 말고 단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사기보다는 며칠 기다리면 갭을 메꾸고 다시 돌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즉 초반에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설사 뭐 당장 상한가로 붙을 것 같더라도 샀더라도 단지 분할로 매수하고 작게 시작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단기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소수의 영향이 어디까지 불똥을 튀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이런 것 때문에도 분쟁이 좀 심하고 이제 이런 거 카드로다가 중국에서 좀 히토류 카드를 꺼내기도 하고 또는 요소수 같은 거에 대한 카드를 꺼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몇 가지 기사를 챙겨보니까 우리나라 요소수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근데 미중 분쟁의 수혜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철강주로 약간 옮겨간 느낌이에요. 자, 하이스트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하고 EU에서 이제 중국을 겨냥한 철강 관세 도입 얘기가 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쟁이 있는 이런 상태이죠. 금강철강도 굉장히 강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건 이제 중국 요소 수출 중단 지정이 뭐냐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EU나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뉴스일 뿐이죠. 제가 뉴스는 그냥 참고 사항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런 뉴스가 뜨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을 건데 주식은 이 공간에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데 이 공간에서 얼마든지 마이너스 1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40%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어요. 저기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금강철강이라든가 하이스틸 특히 스틸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스틸이 대장주고 철강에서는 금강철강이 대장이거든요. 사실 제가 금강철강을 좋게 본 건 이 시기예요. 이때가 아니고 이때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고 매집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우리가 좀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이게 그 박스를 하다는 이거 저는 스베르라고 하는데 박스권을 그냥 깨버리면서 개인들을 공포감에 몰아넣었죠. 주식은 항상 탐욕과 공포감이 존재하게 되는데 월봉 고점에서 탐욕이 붙죠. 밑에서 막 3배, 4배 뛴 것들.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게 나쁘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높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포 구간도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멀쩡한 회사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공포 구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많이 올라간 주식은 많이 떨어지는 거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포감의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얘기해서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방에 다 복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떨어질 때 공포감에 있고 막 지겨워, 너무 지겨워. 계속 떨어지기만 해 공포감에 있는데 순간 거래량과 함께 빵 때렸죠. 물론 이 친구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조비나 이렇게 남해학 이런 친구들처럼 아침에 쫓아가서 하면 안 돼요. 특히나 금강철강은
앞에 이렇게 이제 이식기와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조정을 받아서 다시 음봉이 떨어져서 이렇게 61선이라든가 50을 찍으러 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빵 때려놓고 조정을 줘가지고 이렇게 203을 찍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하이틀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겠죠. 날아갔다가 긴 꼬리를 달거나 그러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침착하게 참고 있다가 3, 4일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동기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대동기어가 로봇 관련주로 연결이 되면서 그냥 빵 때렸죠. 지금 여기니까 이제 못 사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대동기어를 언제부터 보고 있었냐면 요 날이에요. 요 날인데 앞전에 이 긴 꼬리, 그러니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긴 꼬리 음봉이 터졌는데 요게 지금 도비라든가 남해왕 이런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며칠만 참으면 다시 한번 긴 꼬리가 또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봉, 음봉,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결국은 다음날 빵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역시나 긴 꼬리를 달고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렇게 딱 물려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241선만 깨지 않거나 5일선 근처가 다시 오게 되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월봉 바닥에서 첫 번째 뛰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해 볼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241선을 찍고 나간 이 음봉,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선 찍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도 계속 또 날라갔죠. 이제는 못 사죠. 그죠? 처음에 보던 자리가 여기고 두 번째 매집봉 터진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친구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하이스트나 금강철강 들어와서 금강철강이나 하이스트리 지금 대량 거래 들어왔고 시간에 날아갔기 때문에 쫓아가 사지는 마요. 그러면 빵 떴다가 뭐 이 정도 매물대를 맞고 꼬리를 달거나 그럴 수 있겠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3, 4일 뒤에 다시 한번 대동기어나 이런 친구들처럼 5일선을 241선과 5일선을 찍는 자리, 이런 자리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쭉 날아가면 우리 게 아닌데 이렇게 눌림목을 주게 되면 상당히 다음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 뛸 확률. 자, 차트가 똑같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첫 번째 터진 애들은 반드시 이러한 현상을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금강철강이나 하이즈는 대장주죠. 하이즈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갭 뛰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매물도 맞고 또 꼬리 맞고 떨어지겠죠. 이 금강철강처럼 이렇게 이런데 꼬리 맞고 떨어지게 돼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240을 지켜주거나 5일선 찍고 나가는 자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이 되게 돼요. 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얘네들을 쫓아가 사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상한가를 갖거나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애들은 3, 4일을 침착하게 기다리면 금방 대동기어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눌림목을 주는 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하다 코너에서는 금강철강하고 하이스리 왜 이 상한가를 갔는지 설명해드렸고, 또한 바로 쫓아가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서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라고 이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주말이죠. 너무 주식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오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멤버님들은 내일 뭐 금강철강 하이틀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런 데 와 있는 친구들이 있죠. 대동기어처럼 이런 데 와 있는 섹터라든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채널이죠. 종목을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채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 있을 종목들 이런 거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시황 정리와 함께 주말에 또 일어나는 시황 정리, 또 간만에 미진 씨가 살짝 반등해줬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